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럼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부를 한번 좀 보자고요. 우선은 인성교육에서 정말 지향하는 인성교육을 하면은 도대체 뭐가 더 좋아지는 건지 한번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대체 우리 인성교육을 통해서 뭐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어떤 걸까요? 왜 내가 이 지원센터를 만들려 하는지 한번 전윤 수장께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시죠. 저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참된 사람이 되어야지만 창의적인 인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것만 끊어볼게요. 참되면 창의적이나요? 네. 참된 자가 될 때 내가 만든 또 내가 치료하는 의료 세팅의 고객에 대해서 또 내담자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에 따른 건 내가 진실로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의 진실로 소통하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경청이 안 돼요.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는 건 내 댐댐이가 다른 사람과도 좀 전에 신창원 사례와도 마찬가지처럼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누군가가 의사소통하는 거기에 잠시 머물러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진실로 경청해주고 소통할 때 그 다음에 아 이거 해보면 안 돼요? 저 이거 해보면 안 돼요? 그거 해보면 안 돼요? 좋아 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저는 결국 창의적 인재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7,000회 정도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만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전번에 우리 그런 질문 했잖아요. 공부하면? 네, 그렇죠. 공부하면 성공하나요?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공부하면 행복한가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면 행복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앞전에 이인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가 네! 저 전문가 맞아요. 라고 할 때 아니 제가 뭐 이제 이거랑은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네가 꿈꾸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정확한 지식이 언젠간 옳지 않다라고 하는 또 다른 교육, 코칭, 의사소통, 멘토, 멘티가 있을 때 그 분야에 있을 때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번 방송을 만들어서 이 맥락을 조금 올려서 한 얘기인데 지금의 우리가 국영수 이런 교과 중심의 공부를 많이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또 행복할 수 있나요? 또 그런 사람이 정말 참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재 이 교육이라면 정말 갑자기 얘기가 되게 달라지네요. 네.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겠구나. 정말 참되면 정말 성공하겠구나. 창의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 중심에서 바로 인성교육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그러한 변화하려면 독립적 기구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센터 내용을 그걸 제가 준비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쭉 한번 어떤 건지 있는지 한번 소장님께서 해보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 안에 쭉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교육 안에서도 SLP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 그곳은 영어 유치원이에요. 만 5세부터 아이들이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잠시 플레이 타임 할 때만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7세가 돼서 8세 되는 1학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제가 한글로 너에 대한 의사소통, 너가 하고 싶은 말, 너가 꿈꾸는 거, 너가 먹고 싶은 걸 하라고 했을 때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교사 선생님이 영어로만 수업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배우는 법칙을 또 기본적인 원칙 중심을 잘 모르고 갈 땐 소위 엘리트는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그 아이들이 참된 내가 이걸 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거를 몇 년 동안 노출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히 많고 초등학교를 가서도 이 아이의 강점보다는 같은 방법에 똑같은 40에서 45분 동안의 정교한 수업들이 어떤 아이들을 보고 산만하다고 했으나 그 아이는 이미 창의적일 수도 있는 또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게 됐을 때 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넌 이제 갈 수나 있겠어? 너 직업은 뭐 하고 싶어? 의사요. 38명 중에 20등 하는 애가 의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얘기해봐.
그런가 동시에 벌써 얘기를 할 수 없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그냥 루저인 것처럼 그냥 졸업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갔을 때 저 진짜 실은 이과 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이과랑 안 맞아요. 왠지 애들이랑 어울리는데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쟤는 왠지 재수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언제부터 거슬러 가냐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점을 보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기능을 국영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에 조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10분씩만 넣어도 아이들은 확 좋아져요. 그게 체육이었고 그게 미술이었고 그게 음악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 커리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박사님이 만드셨던 이 프로그램들이 다 실전에 녹아낼 수 있고요. 실제 이 사례 중에서도 지금은 이게 매뉴얼식으로 우리 상담 아니면 가르치는 자들에서 하는 건데 미안하다 네모마 이것도 얼마든지 50분, 3시간, 4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진실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0명이면 10명에게 다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의사 표현을 다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숙제해와 일방적인 네. 소통하지 않으면 누락이 되기 때문에 참는 만큼 커지는 그 힘이 우리 지금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이 인성이 하고는 있으나 정말 시간 낭비, 경제적인 낭비,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금방 이 부분 갖고 설명해볼게요. 이게 이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중학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인데 우선은 흔히 아이들 건강관리 한다 그러면 약 열심히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체육 활동하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인성교육 결합된다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안미보잘 그 단원 이 첫째 제목이 안미보잘이었어요. 안녕 내 몸아. 성찰하는 거잖아요. 안녕 내 몸아.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스캔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눈을 감고 쭉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쭉 이렇게 몸 부분 안녕 내 누나 그리고 미안해 어제 내가 TV 너무 저녁까지 봤어 미안해 그 다음에 고마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잘 앞으로 잘할게 잘할게 이러한 자기 몸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신체와 마음을 이렇게 혼혈시키는 네. 그래서 이것이 진로로 가면 한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친구는 많은 기능 중에 손가락 하나만 해도 또 내가 바로 보고 어떠한 사물을 이야기하는 꿈꾸는 세상에 갖고 있는 아이는 내 눈이 없음으로 인한 불편함 또 내 발로 발품팔이를 해야 하는 아이들은 내 발에 대한 이런 소중함들을 이야기하고 가는 시간들이 우리가 너무나 필요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진실로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내가 만드는 꿈꾸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을 어떤 문화적인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을까 했을 땐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럼 소위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중에 머리에 든 사람들은 많으나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자꾸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이전에 우리가 서구에서 경험했던 근대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그것을 교과서로 딱 만들어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집어넣었던 다른 거는 뭐 미처 할 틈이 없었고 그래도 그 당시 이제 우리가 60년대, 80년대 해봐도 아직 전통적 가족이 남아있을 때만 해도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혹은 우리가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아이가 충분히 훈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 요새 같으면은 뭐 부모마저 볼 시간도 없는 이 아이들이 국영수만 가르치고 있으니 TV하고 게임하고만 소통하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장차 나와서 어찌 되겠어요. 이러니 이제는 학교가 국영수만 아니라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센터를 통해서
국어 교육과 교사, 수학 교육과 교사가 아니라 이러한 예를 들어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전문가, 또 명상 훈련 전문가, 또 혹은 의사소통 전문가, 또 의사결정 전문가, 프로그램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제 새로운 이제 교사의 일단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그러면은 이 인성교육 이제 지금 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센터가 어떻게 이거 무슨 교과의 하나의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방과 후 학교처럼 별도의 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시청자분들이 그게 좀 약간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맨 먼저 기존의 교과 시간에 일반 교과 속에 정서를 넣는 거죠. 그냥 지시만 있었던 곳에 정서를 함께 포함시키는, 그 다음 활동을 포함시키는 네. 프로그램화된 국어, 프로그램화된 수학으로 이렇게 네.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려면 교사들을 많이 훈련시켜야죠. 네. 이것도 이제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간 해야 될 거고요. 교과 말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단지 그냥 아이 보고 어디 박물관 가서 견학하고 와, 어디 가서 그 자연체험하고 와, 이게 아니라 정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프로그램 안에는 정말 그 아파트 길을 걷다가 그 갈라진 틈바구니에 이렇게 곱게 자라나 있는 식물, 작은 식물하고 대화하는 이것조차도 프로그램에 돼 있어요. 정말 안정이잖아요. 안정. 네. 이런 게 다 돼 있고. 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다양화에 대한 민감성, 감수성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소통하는 시간이, 소통해주는 자들이 없었던 게,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다른 쪽에 좀 풀었던 게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학습이 되고, 학습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늘 그렇게 배움이 일어나고 뭐 내 몸 아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산률도 많이 낮춰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자아 존중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몸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거를 너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네.